자, 우선 어제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인데요. 자, 어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거의 오전 8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시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 대선이 요동을 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들이 조명을 했고 굉장히 깊숙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보여드리면 KBS도 보도를 했고 SBS도 보도했고 12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모두 이렇게 전 언론사들이 보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도 끔찍한 정치폭력이다. 조석해온을 기원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치 테러라고 일제 규탄했으며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역경 폭력이다. 하나로 단결해 비판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 낸 것입니다. 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대통령이 벌써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실제 미 레이건 이후 43년 만에 이런 암살 시도가 벌어진 게 된 것이고 실제 이와 관련된 용의자는 21세 백인 남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총격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한 AR-15 소총이라고 합니다. 이 총이라고 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실제 군에서 쓴 M16 버전이 민간으로 좀 됐고 실제 총기도 굉장히 가볍고 반동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자, 이 총기로 지금 실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죠. 실제 이 피격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더 화두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 실제 보시는 것처럼 2시간 반 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호국에 감사하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실제 4시간 만에 퇴원을 해서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계단으로 2발을 뚜벅뚜벅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시간 만에 퇴원을 한 이후에 오는 15일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자신이 굉장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더 화제가 됐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실제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팅이란 얘기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USA를 연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차량에 탑승하던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한 번 더 들어올리며 건재를 알렸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게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 지금 이게 3cm가 비껴나간 총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은 더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부사일생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실제 결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결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70%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중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보시는 것처럼 딱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 뒤쪽에 미국 국기가 걸려있고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되게 들었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퓰리처상 수상자가 찍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에반 부치 AP 기자라는 분이 찍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미국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우리 정부도 앞으로 있을 이 대선에 관련돼서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판도에 있어서 실제 바이든 측의 당선 가능성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양측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 우리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에 있는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실제 지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헬기 타고 수송차 타가지고 서울대병원까지 간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실제 저렇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랑 비교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자, 무엇이냐? 이러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는 아베 전 총리가 피살을 당했고 올해 5월에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피격당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슬로바키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잘 걷지를 못한대요. 실제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경호도 저는 더 철저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 상황도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이러한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올려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시동을 걸었고,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어머니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약속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워싱턴 DC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지들 멋대로 탄핵 청문회 증인을 출석하라면서 전달서를 멋대로 던져놓고 간 겁니다. 자, 심지어는 이번 주말에는 뭐까지 했느냐? 장애집까지 벌였어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 심지어는 거부권을 비한 상설 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고발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병대원 특검 청문회와 관련돼 가지고 증언을 거부했었던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등 6명을 고발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뭐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 우리 법률이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국회 증언감청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청문회 연 것이고, 그때 과정 속에서 증언 거부를 했었던 실제 이종섭, 신범철 전 국방부 장차관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의 정청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정청래가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더 나아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망치를 두드릴 때 어떤 법률을 어겼는지 실제 법률 내용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보여드렸어요. 어떤 국회법을 어겼는지, 어떤 청문회법을 어겼는지, 어떤 증언감정법을 어겼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정청래가 어떤 걸 어겼는지 제대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법률을 정해갖고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는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요. 어제 이러한 정청래의 말도 안 되는 행각을 보도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TV조선. 어제 TV조선에서 정청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자, 어떻게 문제를 삼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이거 이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정청래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게 문제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물음표는 법에 없는 증인 배장입니다. 예, 지난달 21일이었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증인들을 퇴장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이런
하라는 조치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따로 규정이 법에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중에 30분간 퇴장을 명령한 바 있죠. 당시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근거로 당시에 제시했던 건 국회법 49조였습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49조에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퇴장이라는 단어가 써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요.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49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바 있지만 몸싸움 등 의원들 간의 소란이 있을 때로 국한되기도 했습니다. 멋대로 질서유도만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위원장님. 증인 퇴장이 논란이 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틀 뒤에 국회법 145조를 꺼냈는데요. 여기에는 회의당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발언 금지와 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상은 국회의원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국회 의사국에 알아보니까요.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에 따로 명시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자, 형님 들어보셨죠? 지금 정청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실제 법사위를 운영을 했는지. 법에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를 벌였다라는 걸 지금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미 제가 과거에 법률 하나하나 보이는 다 방송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회 파행 과정에서 언론들은 항상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여야가 모두 다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거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이 이런 점이 잘못했다라고 실제로 양비론을 펼쳤습니다. 모두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야가 모두 잘못할 때 있어서도 분명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 누가 진짜 문제인지 가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정청래가 어떠한 국회법을 어겼는지 어떠한 청문법을 어겼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실제 정청래가 있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지 멋대로 망치 두들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서 TV조선이 명확하게 찝어준 겁니다. 보셨죠? 정청래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국회법을 해석을 했는지 없는 내용 가지고 지멋대로 퇴장 명령 내렸고 심지어는 증인 출석 요구까지 했는지 알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청문회 이건 개최 요건도 안 되고 실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고발 조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실제 해당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열겠다는 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칠 거잖아요. 분명히 또 대통령실 찾아갈 겁니다. 왜 증인 출석 안 했냐고요. 얘들이 또 장애 집회 열 겁니다. 왜 증인 출석 얘기 안 했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법대로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이 청문회 절차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정청래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말씀드렸죠? 실제 정청래 제명과 관련된 국회 청원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준 PD 그거 빨리 링크 좀 걸어줘. 그거 언제부터 시작돼?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자, 실제 청원서가 등록이 되고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을 하면 7일 이내에 청원 용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올라갔냐면요. 지난 목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00명이 돌파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는 제가 링크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과연 정청래가 자신을 향한 제명 청원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남을 향해서는 망치 그렇게 두들길 때 자신을 향해서는 망치를 어떻게 두들길지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내로 이와 관련돼서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정말 5만, 10만 넘겨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정청래가 원하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정청래가 원하는 거예요. 국회법대로 가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정청래 제명 국회 국민청원 들어갔으니까
과연 이와 관련돼서 정청래가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라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